안녕하세요. 저는 윤한결입니다. 부산 남천동에 자리한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이라는 곳에서 인문기획팀장을 맡고 있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24살이 된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이때까지 인디고 서원에서 활동하면서 배운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기 모이신 청춘 여러분께 자유를 위한 공동투쟁이라는 주제로 우리 삶에서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왜 공동투쟁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어 청춘의 초청을 받은 뒤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부터가 이제 청춘인데 과연 청춘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청춘의 특징들은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기를 열망할 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 나름대로 청춘은 자유를 꿈꾸는 영혼의 상태라고 정의 내려봤습니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나니까 저는 언제부터 청춘이었나가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중3 봄이었습니다. 만화책 읽는 걸 좋아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운동장에 이제 밥을 후다닥 빨리 먹고 운동장에 나가서 막 농구를 하다가 교실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5교시가 이제 문학 시간이었는데 원래 5교시가 되면 제일 잠이 많이 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거기다 봄이었으니까 막 교실이 이렇게 반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자리는 이제 교실에서 1분단의 제일 마지막 자리였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몸이 나른한데 졸음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멍하게 칠판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폭풍을 맞은 갈대 쑥대밭처럼 거의 2~3명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 다 이렇게 쓰러져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그렇게 많이 졸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필기를 하고 계시고, 결정적으로 제 옆에서는 이렇게 창문 밖으로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고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 교실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자고 있는 친구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명료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든 건 사실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알 수 없는 몸의 느낌으로. 사실 그 작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도 막 아프기 시작한 거죠. 청춘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지금 생각해보면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물음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걸 제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저의 아픔을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친구한테 말하면 뭐 무슨 그런 생각을 해, 그렇게 말할 것 같고, 선생님도 뭐 공부나 하지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한 사람의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인데 이 넓고 큰 우주 속에서 100년 남짓 살다 갈 건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물음들이 막연하게나마 저한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아파하면서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만에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결과가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하면 행복한 것만 하면서 살다가 죽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나름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농구를 해야겠다라고 좀 황당하지만 그런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게 농구하는 거였거든요. 슬램덩크의 영향이 컸었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앞에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면 다들 아시나요? 네, 농구가 하고 싶어요. 좀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언젠가는 네가 이런 말 할 줄 알았다,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부로 제가 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농구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고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체육 특기생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이제 수업에도 보통 잘 안 들어가고 운동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들어가게 된 거니까 그 세계에서는 이제 많이 늦은 편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1년을 휴학하고 이제 기본기를 다진 후에 다시 3학년을 한 번 더 해서 이제 시합도 나가고 그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정도는 이제 제 삶을 건 거였으니까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1년을 휴학을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학교에도 안 가고 농구만 했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했으니까 하루 종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슬프게도 또 다시 이런 물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봄에 중학교 3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하고 이제 말 그대로 복학생이 된 거죠. 같은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저보다 다 한 살이 어린 그런 친구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중학교 3학년을 하면서 그때는 저를 괴롭혔던 그런 물음들을 조금 제 스스로 놔버린 것 같아요.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지? 이런 물음들을. 왜냐면 그렇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도 그게 쉽지 않았으니까 그냥 조금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였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근데도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물음들이 제 가슴속에 남아서 괜히 부모님이나 뭐 학교나 그런 데 조금 반항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드러났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뭐 농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농구를 시켜줬더니 그만두고 또 막 방황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갈 무렵 소개해 주신 곳이 이제 인디고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이제 더는 내가 니를 어떻게 못하겠다. 여기 좋은 인디고 서원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뭐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처음에는 아주 그냥 조금의 이제 흥미를 가지고 그 인디고 서원이라는 곳을 찾아가 봤어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듣게 된 거죠. 인디고 서원을 잠시 보여드리자면 초록지붕으로 된 아주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책을 읽고 저희 또래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첫 수업에 갔을 때 저희 이제 인디고 서원 대표님이자 저희 선생님이신 허아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본질적인 삶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이 아니라 평생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나는 너희보다 먼저 그런 고민을 해온 인생의 선배로서 너희들과 함께 그런 고민을 책을 통해 나누는 좋은 어른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저 혼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저 혼자 속으로만 하고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는데 특히 어른들한테는 더. 그런데 막상 내 앞에 있는 어른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핑 돌면서 완전 감동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여기 인디고 서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에 다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전혀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인문학 책이라는 것을 읽으니까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다 이렇게만 느껴졌던 것이 저와 같은 제가 했었던 그런 절실한 고민들을 미리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자기만의 답을 써내려온 그런 어떤 목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책에 있는 글자들이. 그리고 저 혼자 그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그런 책을 읽고 이런 영혼의 놀람, 그 영혼의 놀람에서 이렇게 발생된 진동을 함께 나누는 그런 수업을 하면서 아, 내가 했던 고민이 남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이 느껴졌던 친구들도 알고 보면 다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왜 공부를 해야 할까? 나는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왜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시험을 기준으로 내 인생은 돌아가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까지 아픔으로 저한테 새겨져 있었던 그런 청춘의 고민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희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토론하고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수업 시간에서 책을 읽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이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권의 책으로 정리되어서 출간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여기 인디고 서원에서 저희끼리만 나누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분명 다른 도시에서는 또는 다른 학교, 다른 교실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더 많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이제
부산에 있는 남천동에 있는 인디고 서원을 만나서 수업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듣게 되지 못한 그 혼자서 속으로만 그런 아픔들을 간직하고 있는 그 많은 청소년들과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여기 보신 주제와 변주는 저희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의 저자에게 저희 청소년이 직접 메일을 보내서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책을 읽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와서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행사가 주제와 변주라는 행사고요. 이렇게 58분이 이미 다녀갔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과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인문 교양지 인디고잉입니다. 이 잡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발행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인데 벌써 33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소통의 장을 넓혀가다 보니까 또 지면만으로는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글을 쓰고 하면 너무 행복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교실로 돌아가면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표정으로 하루 종일 이제 학교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 친구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시작하게 된 것이 여기 보시는 바로 정세청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민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기획을 해와 봐라 하는 것이 저희 그 수업의 숙제였어요. 숙제 발표를 한 거죠. 아, 그게 좋겠다. 이렇게 돼서 진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뭐 장소를 빌리고 주제를 정하고 또 주위의 친구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가 2007년이었거든요. 2007년에 부산에서 8번 그 정세청세가 열렸습니다. 같이 토론하는 행사였어요. 토론을 하는데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뭐 어느 순간부터 대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장이 자기도 너무나 찾고 있었는데 자기 도시에는 없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기차를 타고. 저는 오늘 기차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09년 그러니까 처음 이 행사를 만들었던 저희 친구들이 대학교에 간 해부터는 전국 6개 도시에서 이 행사가 동시에 열리게 되었어요. 재작년 2010년에는 12개 도시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기 12개 도시에 더해서 5개 도시가 더 추가되어 만주에 저희가 직접 가서 정세청세를 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저 혼자만의 여기 이 아픔에서 시작된 어떤 소통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나가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저와 같이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또 그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책을 통해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깨달은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고민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끼리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전 지구적인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기획한 것이 인디고 유스 북페어라는 행사예요.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물음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또 그분들을 여기 한국에 있는 부산으로 직접 초청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장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맺어진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저희가 2009년부터 국제인문학 잡지 인디고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바로 올해 열릴 2012 인디고 유스 북페어인데요.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열릴 그 북페어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공동선을 향하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선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나만의 선을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 공동선은 좀 뭔가 너무 저 멀리 있는 단어처럼 느껴지잖아요. 나 개인의 자유가 또는 나 개인의 어떤 좋은 선이라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의 자유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추구하는 좋음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점점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깨달아 왔습니다. 개인의 자유이자 우리 모두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공동선을 향하여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0년 북페어가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또 탐구해오고 있었는데요.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희는 작년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위험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슬라보의 지색을 직접 슬로베니아에 가서 찾아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장장 10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이 철학자한테 이제 저희가 여쭤봤어요. 저희 주제는 공동선을 향하여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색은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선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공동선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이 뭔지, 옳고 그른 게 뭔지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결정해서 정의 내려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의 내린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색이 말하는 공동선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비평가 가라타니 고진 선생님입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께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공동선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분은 칸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칸트에게 있어 윤리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해한 칸트는 그런 어떤 옳고 그름, 선악의 문제가, 이거 하면 착하다, 이거 하면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칸트가 말하는 윤리라는 것은 자유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 윤리라는 개념 자체도 칸트가 제일 처음에 정립한 개념인데요, 철학사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중3 때부터 고민하던 것도 바로 그런 물음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한테 한 번밖에 없는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이 윤리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고 답하는 것이 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칸트가 말하는 윤리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 고민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그 선택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바로 윤리적 주체라는 거죠. 고진 선생님도 그렇게 공동선을 향하여라는 주제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나름대로 고민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내리고 있는 답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제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제가 지금 행복하기를 선택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약 자유롭지 않다면 저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에 대해서 제가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결론에 인디고 선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읽은 책은 바로 그 라보에티라는 사상가가 18살, 그러니까 청춘 시기에 쓴 자발적 복종이라는 책인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누구나 자유를 열망하면서도 저 때는 전제군주제였겠죠. 그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에 맞서 싸우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청춘 라보에티가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아주 거칠고 열정적인 언어로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결론 부분에 라보에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우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자, 위를 향하여 응시하자,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이 문장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선을 향하여 라는 것은 결국 나 개인의 가장 근원적인 자유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살면서 인문학이라는 공부를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자유롭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삶의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따른 결과에 온전히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나의 선택을 내릴 수 있고 또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아주 조금의 자유만 누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유를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금방 소개해드린 슬라보의 지적이나 가라타니 고진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정리해서 담은 책이 아마 곧 출간될 겁니다. 이 책은 저희가 이제 이 시대의 청춘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하나의 초청장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자유가 여러분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공부하고 배워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어떤 힘과 함께 투쟁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라보의 지적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있어 공동선이란 자유를 위한 공동투쟁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자유롭게 살기를 열망하는 청춘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는, 또는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12 인디고 유스 북페어라는 장이 되었으면 하고요. 하워드 진이라는 그 평생을 이제 실천하는 삶을 살아오셨던 역사학자이신데요. 이분은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이상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사이에서는 놀라운 따뜻한 느낌이 생겨날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이 바로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2012 북페어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따뜻한 느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